우리가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내가 공부해야지, 이거 꽝입니다. 그냥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나는 공부를 충분히 했어, 이거 꽝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부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멋진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키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이거 옛날에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요즘에 많이 잊혀졌죠. 사실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 공부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요, 꼭 익혀서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오프라인 공부 시대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는 온라인 공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갭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이면서도 성장적이고 멋진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키랍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이거부터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몸에 착 익혀서 공부한 것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을 때 그것을 공부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는 대학 때까지의 공부로 충분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공부는 공부를 달달달달 외우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사용할 데가 없어. 그럼 그 공부 왜 합니까? 그런 거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공부, 그것만 공부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셨으면 공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속성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필요가 있으면 궁금해지겠죠? 필요가 있으면 알고 싶은 욕망이 강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내가 공부해야지, 이거 꽝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나온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3요소의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 따라서 그것이 궁금한 것, 이것을 찾아내는 거야. 두 번째는, 그래서 찾으면 공부에 어찌 보면 본체에 해당하는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공부를 해야지 해서 그냥 강박적으로 공부를 하면 실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나는 공부를 충분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이거 꽝입니다. 공부의 핵심은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공부는 왜 한다고? 네,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실질적인 재료로서 사용해가면서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이 실행을 하는 것이 공부의 끝이에요. 제일 쉬운 거 영어죠. 영어 공부를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제외하고는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공부의 효과적인 방법은 공부한 거를 말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는 거죠. 너무 쉽죠.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공부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깨달으시고요.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버드 공부벌레들의 공부 행태는 현상으로 보면 너무 심플합니다. 밤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과목에서 어떤 책을 읽고 다음 수업까지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수업이 있기 나흘 전에 스터디 그룹의 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학교에 모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는 그 책의 구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목차라든지 서론이라든지 결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읽는 것이죠. 그래서 개요를 파악한 상태에서 4명, 5명이 모여요. 그러면 현재 개요 파악 수준에서 이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이건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이 측면이 이 책의 한 2장이나 3장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관심이 가. 다른 친구는 다른 궁금증. 이렇게 궁금증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부의 요소의 첫 번째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담합니다. 그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다 읽으려면 부담이 되니까 장별로 분담을 해서 읽고 그 다음날 다시 모이면 요약한 걸 거기서 각자 발표를 하겠죠. 열심히 듣습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읽지 않는 다른 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의 소재들이랄까? 대충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느낌이 확 오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책 한 권을 읽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읽게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소화를 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 한 권을 다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모여서는 비평적 발표를 해요. 자신이 원래 궁금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식들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평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식 정리를 말미에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짧게 서로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어떤 친구의 발표를 듣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같은 내용을 측면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이 발표하면 5번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책 한 권이 완전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세스를 아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궁금증, 자기의 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죠. 세 번째, 그 친구들은 모여서 계속 말하잖아요. 말하는 게 공부의 구체적인 실행의 한 종류거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실행은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실행이란 말이죠. 공부의 기본 속성을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 하는 작은 스터디 그룹에서 이미 그들은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공부를 무조건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대학은 물론이고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결국은 그 형태가 굉장히 유용해지니까 제가 운영하는 아이캔 대학과 같이 온라인으로 서로 함께 학습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고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컨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교육이나 지적 소통의 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의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적인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공부가 되고 내 몸에 착착 붙고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나의 능력이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학교에 모여서 그것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이켄 대학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아이켄 대학에서는 초기부터 여러분들을 5명 소모임으로 자꾸 나눠요. 소모임 만드세요. 그러면 한 학기에 한 1,000명씩 들어오니까 내가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줌을 켜놓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 텐데 매일 단톡방에서 이틀에 한 강씩 수강한 것을 요약 정리한 걸 사진을 찍어서 챌린지처럼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요 챌린지와 줌 모임을 내용으로 하는 소모임을 만드니까 선착순 5명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모임을 모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소모임들이 생깁니다. 쉽게 올리면 어떤 거는 5분 만에 끝나버려요. 자, 이것이 저는 온라인 시대의 공부법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 하는 거와 비슷한 방식을 이 안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김 교수의 강의 중에서 외로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외로움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서부터 실천적 방법까지의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강의를 나는 어떤 궁금증에서, 나는 어떤 실천적 과제와 관련해서 들었어. 되셨죠? 짧은 건 30분, 긴 건 한 5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 그걸 다 듣고 내용을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이제 요약이 핵심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서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집중도를 아주 높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약 수강법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왕창 높여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최종적으로는 이제 말하기 모임을 해야 되니까 또 인증을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뭐 저희는 만능 카드라고 칭하는데 독서 카드에다가 정리해서 발표할 준비를 해요.
여기까지 하고 그것을 인증해 올리고 또 독서 카드 만든 걸 토대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 이것을 일주일 했어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못해도 20번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이니까. 빨리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4달, 이제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6달 정도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하면 20번이 좀 넘겠죠. 이걸 반복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하는 힘, 또 강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힘, 그리고 자기 것으로 소화한 것을 말로 하니까 실행. 결국은 하버드의 공부벌레들과 유사한 방식의 공부를 하게 돼요. 소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때 필요한데요. 오프라인의 경우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는 그냥 온라인 채널에 떠 있는 상태니까 언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조절력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이켄 대학에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실행력과 관련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실행력이란 건 무엇을 가지고 키울까요? 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나침판 과제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꿈이나 인생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그것이 쭉 분해돼서 한 30여 개의 과제체계를 짜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강의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상태가 되면 내가 어떤 강의에 더 관심이 있는지 또는 강의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어떤 책을 읽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낸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칩니다. 또 집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얘를 하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이 강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수강하고 하면서 실행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죠. 실행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의 핵심입니다. 아,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해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무의식을 재편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걔가 배경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행력이에요. 그래서 실행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시게 되면 자기 조절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죠. 아이켄 대학 같은 데서 공부하시면서 이 모두를 한꺼번에 몸에 붙이시기를 저는 권해요. 네, 물론 제가 강의를 잘해서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딱 짚어서 3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이켄 대학은 기록 공부법을 미리 0단계라 그러는데 강의 제일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법을 몸에 익힌 상태에서 61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 기록 공부법이 아이켄 대학 졸업생들이 성과가 좋은 이유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5명씩 모여서 공부한다고. 함께 공부가 아이켄 대학의 졸업생들의 성과가 좋은 이유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이 이야기는 앞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켄 대학에서 그냥 습관처럼 사람들이 쓰는 단어, 이타성의 자기 성장, 이타성의 자기 개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 개인적인 꿈 자체가 10만 명의 이타성의 자기 개발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제 꿈이거든요. 아이켄 대학은 뭐 그런 의미에서 저의 꿈과 관련된 저의 실천의 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얘가 전파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타성의 자기개발, 이타성의 자기개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 자체를 이타적인 측면에서 자꾸 설정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냥 과정, 삶을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타적 행위구나. 아, 이타적 행위를 할 때 더 기쁘고 그 기쁨의 힘에 의해서 나는 또 나를 더 수련할 수 있고 이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구나.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했어. 옛날 같으면 멋지게 요약을 했어. 이렇게 하죠. 나 이렇게 요약을 잘했다 얘들아 하고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켄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 마음이 확 바뀝니다. 아, 이 내용을 내가 좀 빨리 사람들에게 올려주면 강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요약한 걸 보고 참조를 해서 강의를 들으면 더 좋겠는걸. 이게 이타성이에요. 자랑과 사랑 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을 단톡방의 대화 정도만 가지고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캔 대학은 이런 자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성과가 좋은 겁니다. 이미 졸업생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아이캔 유니버스라는데 지금도 묶여 있고 거기서 최근에 제가 합창단 아이캔 합창단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같이 문화 활동도 하고 아이캔 대학을 졸업하면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가는 온라인 공동체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시면 지금 마침 모집 중이니까 퍽 하고 결정하셔서 7월 15일이죠. 개강 줌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온라인에서 소통하니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